이러한 데서 충격을 잘 흡수하고 지지하는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무릎에서 그 하중을 다 받았겠죠. 아마도 저런 발과 발목의 기능도 회복하게 된 거고, 움직임의 전문가라면, 특히나 의료보건 분야에 있는 전문가라면 부하량에 대해서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론적인 사고도 쉽게 가져가고 복잡하지 않게 직관적으로, 그러면서도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지 않나. 안녕하십니까, 모험마음연구소장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레드 지도자이자 또 퍼스널 트레이너이신 장영빈 선생님의 이제 무릎, 자기 회원의 이제 무릎 통증 케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드의 적용 사례인데요. 평가랑 재평가를 아주 재밌게도 이제 한 발 뛰기를 갖고 했습니다. 지금 보셨으면 이 왼쪽이 4월 20일 이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한 달간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의 모습을 봤는데, 혹시 차이점이 뭔지 눈으로 확인하셨나요? 잘 못 보셨다면은 발 뒤꿈치가 닿는지 안 닿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에서 발 뒤꿈치가 안 닿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5월 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좋아요. 왜냐면 발목은 단순히 유연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앵클 스티프니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견고한 능력, 지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 뒤꿈치가 쉽게 바닥에 탄성을 이제 주는 움직임을 할 때 닿지 않는다는 것은 스프링, 그 아치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치료나 이제 재활 쪽을 가게 될 때 이 발목에 돌시플렉션이라고 해서 배측 굴곡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포츠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오히려 발목의 유연성이 너무 과도하고 견고함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발과 발목은 단순히 이제 뭐 잘 늘어나 있다, 그냥 강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기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 기능은 충격을 흡수하고 지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한발뛰기를 통해 가지고 발과 발목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이제 직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무릎 통증이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보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릎이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발과 발목에서 안정성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올리는 기술들을 썼고, 그게 변화를 줬고, 결국에는 이제 무릎 통증도 사라지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들을 줬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주 간단한 운동이죠. 왼쪽은 뒤꿈치를 들고 내리는 카프레이즈 운동이었고, 이 운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카프레이즈를 올릴 때는 지지 기능을 훈련시키고, 내릴 때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발과 발목을 훈련할 수 있는, 이 흡수와 지지 기능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플랭크라고 하는 굉장히 흔한 동작이지만, 재밌게도 슬라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걸 했어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아까도 보시면은 오른발 쪽에 이제 그 무릎을 통증을 호소하신 분인데, 이 발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체중이 사실 오른발 쪽에 다 실리게 돼요. 그러니까 타겟이 움직이는 왼쪽에 있는 발을 훈련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지지하고 있는 오른발을 훈련시키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의 안정성, 발과 발목의 안정성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고, 플랭크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발과 발목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체간의 안정화, 근위부의 안정성을 높이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들어보셨다면 근위부의 안정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지의 퍼포먼스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코어의 기능이라는 게 사지의 고정점, 안정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전신적으로 다루는 훌륭한 이 기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로컬적으로 발과 발목을 다루면서도요. 그다음에 또 어떤 훈련을 줬냐면, 빈지 지금 왼쪽에 있는 영상을 보게 되면은
힌지 동작이라고 해가지고 고관절 중심의 이제 운동인데, 그다음 이 운동의 특징은 일단 무릎의 부하가 덜 가요. 일단 이분이 무릎에 이제 통증을 좀 호소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무릎에 좀 통증이 있다고 다 병원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운동 능력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뭔가를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트레이너라면 무릎에 부하를 주는 운동을 별로 처음부터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힌지 운동을 먼저 고른 거예요. 지금 영상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무릎이 별로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무릎이 별로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동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릎에 전혀 부하가 가지는 않죠. 부하에 대한 점진적인 적응을 이끌게 되면은 통증의 민감도를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같은 하체 운동을 했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는 이제 스쿼트 패턴을 쓰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이제 굉장히 떨리지만,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차이는 무슨 대퇴사두근, 뭐 엉덩이 근육 이런 얘기는 여기서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무릎의 부하를 가지고 원래 구분을 하는 거고, 무릎이 지금 정면으로 찍어가지고 잘 느껴지진 않지만 이 힙힌지 패턴보다는 니 더미넌트에서 무릎의 우세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릎이 좀 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에 대한 부하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원한다 이거야. 지금 이게 후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왜냐하면 그 부하에 내가 버티기를 원하는 거고, 이렇게 일부러 한 발 스쿼트를 줘가지고 좀 더 도전적인 상황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가 블록 같은 걸 쌓아 놔가지고 이 무릎을 닫고 올라올 수 있도록 외적 초점을 맞춰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손으로 핸즈온을 해주는 기술들보다 상당히 잘 셋업한 티칭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얼만큼 내려와야 될지에 대해서 적당한 부분을 우리가 말로 지정해 주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외부의 이제 조건이 형성되게 되면은 스스로 이 사람이 셀프 피드백을 받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셋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빼먹었지만 이런 이제 스테빌리티 트레이너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발 자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이제 운동이지만 여러 가지를 타겟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 발이기 때문에 체관 안정성에 대한 도전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어의 안정성을 잡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러한 이제 운동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처럼 발과 발목의 기능도 회복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서 충격을 잘 흡수하고 지지하는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무릎에서 그 하중을 다 받았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이 되니까 무릎도 통증도 없어지면서 자신의 이제 PT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이야기할 때도 특정 근육이나 특정 관절에 대해서 강조해서 어떤 처방을 한다든지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의 전문가라면, 특히나 의료보건 분야에 있는 전문가라면 이와 같이 기능적으로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부하량에 대해서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마 훨씬 이론적인 사고도 쉽게 가져가고 복잡하지 않게 직관적으로, 그러면서도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